자, 120회 전산회계 1급 이론 문제 풀이 들어가겠습니다. 1번 회계상의 거래가 아닌 것은, 이런 회계상의 거래란 요 나와 있죠. 자산부채 자본의 증감 변화가 발생하는 모든 것. 그래서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었죠. 화재, 도난, 대손, 감가, 이건 회계상의 거래입니다. 그러니까 뭐야? 회계상의 거래는 붕괴되는 것 이래 보면 됩니다. 그래서 아닌 것은 붕괴 안 되는 거 이런 게 있죠. 그리고 어떤 거 약속, 보관, 주문, 계획, 의뢰, 사원의 채용 이런 것들은 회계상의 거래가 아니다. 자산, 부채, 자본의 증감 변화가 없다. 다르게 얘기하면 붕괴 안 된다. 여기 붕괴 안 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몇 번이죠? 3번 예약하다. 1번 붕괴되죠.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했다. 붕괴되잖아. 차변의 상품, 대변의 외상 매입권. 2번 급여를 회사 사정으로 지급 못했답니다. 급여, 미지급 비용 혹은 미지급금입니다. 화재로 소실, 재해 손실이죠. 재해 손실 붕괴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문제. 자, 재무제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재무제표. 자, 1.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뭐야 이거? 제조원가 명세서 아니죠.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 5가지죠. 예. 그 다음에 자산부채는 유동성이 큰 항목부터 배열합니다. 이걸 우리가 유동성 배열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발생주의에 따라서 인식한다. 발생주의, 현금주의 두 가지가 있죠. 현금 유입과 유출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이것도 나왔네. 기업 실체의 과정, 계속기업의 과정, 기간별 보고의 과정. 그죠? 회계의 기본 과정이죠. 회계의 기본 과정. 세 가지. 자,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자, 3번. 여기 이제 수익 인식 시기하고 비슷한 문제인데, 참고에 실제로 보관 중인 상품은 2천만 원이다. 실제로 보관 중인 상품이 2천만 원입니다. 다음 사항을 참고 재고에 반영해서 정확한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첫 번째. 자, 세 가지가 있는데, 선적지 인도 기준으로 매입한 매입입니다. 매입. 현재 이동 중 미착 상품. 자, 그러니까 지금 현재 500만 원이 오고 있는 거야. 오고 있는, 이 내 거야, 내 거 아니야 이겁니다. 내 거야, 내 거 아니야. 자, 선적지 인도 기준이죠. 선적지 인도 기준은 여기에서 선적지죠. 자, 선적지 인도 기준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매입하고 있죠. 우리가 좀 여기입니다. 우리가 여기인데, 자, 물건이 배에 실려서 출발했죠. 운반 중입니다. 우리가 여기입니다. 이거 누구 거? 우리 거예요. 우리 겁니다. 왜? 선적지 인도 기준이잖아. 선적지 인도 기준은 선적하면 매출이고 매입이 되는 겁니다. 이거 내 겁니다. 그럼 이거 나한테 아직 안 왔지만 이거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미착이죠. 도착 안 됐다는 거예요. 자, 500만 원 플러스가 되는 거죠. 500만 원 플러스. 자, 두 번째. 단기에 판매를 위탁하고 공장에 판매를 위탁했네요. 공장에서 이제 반출 나갔죠. 수탁자에게 인도했습니다. 수탁자가 판매하지 못하고 창고에 아직 보관 중이네. 창고에 보관 중인 거. 근데 나한테는 없지만 거기 가 있죠. 많이 안 팔리면 나한테 돌아올 겁니다. 이것도 플러스입니다. 이것도 내 거야. 나의 재고자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상품권은 아니죠. 그죠? 상품권은 언제 매출로 잡혀? 회수할 때. 그죠? 이거는 회수 시 매출 잡힙니다. 회수 시 매출 잡히죠. 자, 이건 상품권은 우리가 그 상품권은 일종의 선수금이지. 그죠?
사용되지 않는 상품권. 이건 아직 신경 안 써도 되는 겁니다. 필요 없습니다. 이거. 자, 그러면 얼마 더해버리면 2800. 답은 2번에 있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문제. 자, 단기 매매 정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기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죠. 맞죠? 구입할 때 부대 비용, 수수료 이런 것들을 포함하면 안 되죠. 수수료 비용으로 회계 처리해야 됩니다. 맞죠? 예, 수수료 비용,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해야 되죠. 맞습니다. 시장성이 있다. 맞습니다. 시장성이 있는, 그죠? 단기간, 맞습니다. 예. 그럼 4번이 틀렸다는 거네. 시장성의 상실할 경우에 만기 보유 정권 아니죠. 만기가 아니고 매도 가능 정권. 왜? 지금 주식이죠. 자, 여기서 매도 가능 정권, 만기 보유 정권은 채권만 가능합니다. 이거는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이죠. 저희는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 시장성을 상실하면 매도 가능 정권이 맞습니다. 예,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의 채권이면은 맞는데 시장성을 상실했다. 만기 보유 정권이 맞다. 자, 그 다음에 유형자산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자, 유형자산의 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유형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불가피하게 강제적으로 매입하는 채권. 우리 공채죠, 공채. 예를 들어서 자동차 사죠. 자동차 살 때 공채 사야 됩니다. 취득할 때 토지 건물 마찬가지죠. 등기 등록할 때. 그런데 그 자리에서 사실 바로 팔아버립니다. 주로. 그 자리에서 바로 팔아버립니다. 살 때는 액면으로 사거든. 살 때는 액면으로 삽니다. 예를 들어서 액면. 공정 가치는 항상 떨어져. 팔 때는. 알죠? 그 10,000원에 사와서 9,000원에 그 자리에서 팔아버립니다. 주로. 알죠? 그러면 손해보죠? 그럼 그 손해본 차익은 어떻게 처리하면 되느냐? 그 취득원가 포함하면 됩니다. 10,000원에 사와서 그 자리에서 바로 팔아버립니다. 그거는 취득원가 포함을 해주세요. 됐고요. 3번부터 보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은 취득원가 포함이라 이 말이죠. 유형자산 취득원가에 가산하는 후 맞죠? 예, 나중에 감가상각비로 처리하면 됩니다. 원가, 취득원가 잡아놓고 이제 감가상각하는 거죠. 네, 비용화된다. 예, 맞습니다. 4번에 두 종류 이상의 유형자산을 하나의 자산으로 일괄 취득. 우리 통치가 두 가지 사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토지와 건물을 퉁쳐서 10억에 샀어. 이런 경우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이거 나중에 분괴 어떻게 해야 돼? 분괴는 그 토지의 원래 시가 있죠. 예를 들어서 토지가 원래 7억이고 건물이 5억인데 따로따로 사면 12억이야. 그런데 요거 퉁쳐가지고 10억에 산 거야. 그럴 수 있죠. 그러면 대변의 현금 10억 주고 샀습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요걸로 안분해버립니다. 원래 시세 가지고 안분을 해버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10이죠. 12분의 7, 12분의 5 이래가지고 안분해버립니다. 됐죠? 그래서 종류가 다른 유형자산을 하나의 금액으로 일괄 취득했다. 통치가 산 거야, 한 방에. 알죠? 네. 그러면 그거는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해서 안분하면 됩니다. 그래서
취득원가로 결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는 이제 2번인데 2번이 조금 이제 어렵죠. 2번은 뭐냐면은 자, 자산의 교환입니다. 자산의 교환. 자, 자산을 교환을 할 때 두 가지가 있는데, 자, 동종자산 교환이 있고, 동종자산의 교환이 있고, 이종자산의 교환이 있습니다. 동종은 종류가 같다는 뜻이겠죠. 이종은 종류가 다르다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 보면은 서로 다른 용도로 되어 있죠. 그러면 동종이야, 이종이야? 이종이지, 이종. 이종 자산의 교환이 됩니다.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자, 내 기계 주고, 자, 기계가 예를 들어서 내 기계가 뭐 100원입니다. 내 기계 주고 100원, 뭐 감가상각 누계액도 할까? 감가상각 누계액 30원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요 기계 주고 대변의 기계 100원, 차변의 감가상각 누계액 30원이라 했죠. 자, 내 기계 주고 요거 내 겁니다. 네. 우리 거. 자, 그런데 이 구기계라 할까요? 네. 그래가지고 새 기계를 갖다가 신청하는 거예요. 그죠? 신기계, 요 기계 예를 들어서 200원이다. 요때 그럼 기계 들어왔죠? 기계 들어왔죠? 70. 무슨 말이에요? 그럼 70원이면 뭐죠? 지금 우리 어떻게 70원을 어떻게 계산했죠? 그럼 이거 했죠? 그죠? 요 70원은 그럼 뭐야? 요거죠, 요거. 장부 가격이죠. 그럼 이거는 뭐야? 이 기계는 이 기계의 이 금액은 제공한 자산의 장부 가격. 장부가액, 장부 가치로 얘를 결정을 해버려요. 이거 아니고, 이게 아니고, 맞죠? 이게 아니고, 이거는 안 하고 제공한 자산의 장부 가치를 결정. 제공한, 여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제공한 자산의 장부 가치. 그걸로 결정을 해요. 그 다음에 이종은 자, 대변에 기계 주고 기계 100원, 차변에 감가상각 누계액 30원 했죠? 요때 차량 자동차로 가져온 거야. 그러면 이제 종류가 다른 거죠? 그죠? 종류가 다른 겁니다. 자, 만약에 차량 운반국 차량 운반국 200원이다. 근데 이 기계가 공정가치가 얼마냐면은 공정가치가 뭐 90원이다 이라고 했습니다. 이 기계가 그러면 이 차량 운반국 90원짜리. 그러면 이거는 좀 대차 차이 발생하죠. 내 기계 주고 자동차 가져왔죠. 그죠? 그럼 내 기계가 원래 70원짜리죠. 근데 기계 90원짜리 가져왔죠. 20원 이익 받지. 그럼 그건 뭐 나오겠어? 유형자산 처분 이익 나오겠죠. 그죠? 그럼 이거는 이 90원은 무엇을 결정한 거야? 어떤 걸로? 제공한 자산.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 제공한. 따지고 보면 뭐죠? 얘는 기계가 들어왔고 얘는 차량이 들어왔죠? 내 기계 주고 흥기계 주고 내 기계 새 기계 들어오고 새 자동차가 들어왔죠. 그런데 이 금액을 어떻게 결정했냐면은 제공한 자산이 됐죠. 얘 둘이는 상관이 없다는 거야.
뭐 제공한 자산의 이거는 동종일 때는 장부가치로, 이종일 때는 공정가치로 선택을 한다라고 법에 정해지는. 자, 그래서 이래 되죠. 서로 다른 용도의 자산과 교환, 이종자산 교환이죠. 이종자산 교환일 때는 교환하여 취득한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그러니까 요거죠. 요거는 이거 기계 금액, 차량 운반부 금액, 취득한 자산이죠. 취득한 자산의 취득원가는 제공한 자산의, 요까지 맞죠? 제공한 자산의, 맞죠? 이종이면 뭐라고요? 공정가치. 장부가액이 아니고 공정가치. 동종일 때 장부가액으로 측정한다. 이 아주 옛날부터 있었던 문제입니다. 최근에 아주 몇 년 동안 안 나왔던 문제입니다. 아주 오랜만에 나왔는데 나는 보니까 반가운데 여러분도 안 반갑죠? 네. 여기서 이 동종 자산은 기계라 해서 동종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 기계가 절단기야. 그럼 요것도 기계가 들어왔죠? 얘도 절단기가 돼야 돼. 알죠? 얘는 절단기인데 얘는 뭐냐? 인쇄기다. 그러면 서로 용도가 다르죠? 그러면 그거는 이종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 신경 안 쓰겠습니다. 그냥 이걸로 기계 이래 했죠, 그죠? 예, 그냥 동종으로 보고, 기계 주고 기계 가져왔다, 동종자산 교환이고요. 기계 주고 차량 가져왔다, 이종자산 교환으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금액을 뭘로 선택할래? 이겁니다. 이 금액을 선택할 때 동종자산일 때는 여기서 이거 뺀 거죠. 뺀 거. 그러니까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 장부가액입니다. 제공한 자산의 장부가액. 그러니까 뺀 거 70원. 이종자산은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 90원. 그럼 결국은 이거는 신기계, 원래의 신기계와 차량 운반부 원래 얘들 가치는 신경 안 쓴다는 겁니다. 얘들은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제공한 자산이죠. 제공한 자산. 제공한 자산의 뭐냐? 이종일 때는 공정가치, 동종일 때는 장부가치로 측정한다. 됐습니다. 어렵죠? 나중에 영상에 남기면 안 되니까 나중에 답 찍는 게 좀 평균적인 게 있습니다. 나중에 여기서 자료를 남기면 안 되죠. 자, 6번 보겠습니다. 6번 자본잉여금에 포함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본잉여금 감자 차이 하나밖에 없는데. 예. 1번이죠? 예. 요거 잉여금, 준비금, 얘들 이익잉여금이죠. 그죠? 얘들은 이익잉여금이고, 얘는 기타 포괄이죠. 답은 감자 차이. 감자 차이 말고도 자본잉여금에는 주식 발행 초과금과 자기 주식 처분 이익도 있죠. 7번 들어갑니다. 자, 이것도 자, 매출원가 계산. 매출원가는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기초 상품 예, 110만 원 플러스 자, 매입액 455만 원
마이너스 기말은 230만 원이죠. 자, 그러면 335만 원입니까? 예, 335만 원. 요리 되죠. 요리 됩니다. 그러면 답은 1번 아니면 3번이죠. 예전에도 이런 식으로 한번 출제됐는데, 그 문제는 분계죠. 이거는 회계 2급에 나오는 분계거든. 자, 그럼 이게 뭐냐면은 어차피 나왔으니까 내가 설명을 해야 되죠. 설명을 해야 되죠. 이게 뭐냐면은 시산표에 상품이라 가지고 얼마가 오냐면은 얘가 옵니다. 얘가. 그래가지고 565만 원. 이리 온단 말이에요. 여기 이제 여기에 기초와 따지면 얘가 기초와 매입이죠. 이게 기초 플러스 매입입니다. 얘가. 근데 이제 얘가 결산이야. 결산 때 뭘 해야 되냐면은 우리 FP 재무상태표 있죠. 재무상태표에 상품 여기는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기말 상품이 들어가야 됩니다. 기말이 얼마죠? 230이죠.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재무상태표에는 기말 상품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 여기서 일로 변해야 됩니다. 그럼 분계를 만들어야 되니까. 분계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 이 분계를 어떻게 되냐? 지금 얘가 줄었죠? 얼마 줄었죠? 그렇죠. 335만 원 줄었죠? 그게 뭐야? 몇천 원까지요? 그래서 분계가 여기서 대변의 상품이라 가지고 상품 335만 원하고 요렇게 줄여줘야 되죠. 그래야 상품이 얼마가 돼? 이리 되겠죠. 그죠? 그러면 차변에 요 뭐 적어야 돼? 이거죠. 얘가 아까 뭐라고요? 매출원가요. 그 분계가 만들어집니다. 네, 매출원가인데 상품 매출원가죠. 그게 답이 그럼 몇 번? 1번입니다. 이거 회계 2급에 나옵니다. 그 시산표에 여기 있는데 여기 이렇게 돼 있대. 그럼 분계를 하나 만들어내야 돼. 그럼 이 차이가 뭐냐? 매출원가야. 매출원가. 그래서 여기서 일로 빼면 되는 거죠. 그럼 매출원가가 나오는 거죠. 이거는 회계 1급에서는 기말 재고 이렇게 계산 안 하죠. 자동이죠. 자, 8번 문제. 자, 대손 충당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대손 충당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대손 충당금은 채권에 대하여 설정한다. 맞죠? 예. 뭐다? 무슨 매출 채권도 있고 기타 채권도 있죠, 그죠? 예. 설정한다. 그 다음에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상각비는 맞죠? 매출 채권 외상 매출금 받으름이죠. 거기에 대한 영업활동이거든. 그러면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이 되고 요 있네. 미수금에 대한 요 미수금 그리고 단기대여금 얘를 우리는 기타 채권이라 부릅니다. 기타 채권에 대한 대손상각비는 뭐다? 영업의 비용에 해당한다. 왜? 얘들은 영업활동이고 그래서 영업활동, 영업비용, 판관비 얘는 영업 이외의 활동이야. 미수금, 단기대여금은.
그 기타 채권이라 부른다 했죠? 얘들은 영업의 비용이죠. 거기에 대한 대손상각비는 얘는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판매비와 관리비. 영어는 영업 이외의 활동에서 발생했다 해서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은 충당금과 상계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다. 시간 조금 더 해서 그냥 풀이해버리겠습니다.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어쩌고 저쩌고다. 자,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산출하면 얼마인가 이렇게 되어 있죠. 어마무시한 겁니다. 자, 단기 제품 제조 원가 이거 구해라. 이거 구해라. 자, 재료에서 먼저 기초 제공품 여기 있죠. 기말 제공품 여기 있습니다. 기초 제공품 20만 원, 기말 제공품 30만 원. 자, 여기 재료비, 농업비 나와 있죠. 재료비 30만 원, 농업비 20만 원, 제조간접비 25만 원. 오, 나왔네. 30. 65만 원? 4번이네. 요거 매출원가 하는 길에 매출원가도 구할 수 있죠. 예, 얘가 일로 오니까. 그죠? 기초 제품 있죠? 30. 기말 제품 20. 그럼 매출원가도 구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요거 가지고 재료도 이렇게 할 수 있죠. 재료. 기초 재료 얼마? 10만 원. 기말 재료 얼마? 15만 원. 소비 30만 원. 그래서 이거 매입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원가에 의해서 재고자산, 원재료, 제공품, 제품, 기초기말, 기초기말, 기초기말 세 가지가 나왔습니다. 내야 되죠. 그런데 120회 때 출제돼버렸네, 그죠? 뒷말은 안 하겠습니다. 계산 문제에서 계산 문제가 이거하고 이게 나와.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요번에 121에는 나오는 애들이 뻔하죠. 그죠? 평균법. 좀 심하면 예전 실제, 그죠? 그 두 가지 중에 두 개 다 나올 수도 있겠지만 걔들은 나오겠죠. 얘가 나와버렸잖아. 그 다음 이거 미친 거. 자,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이거 제조간접비 배부하는데 그때는 눈으로 보고 지냈거든요. 자, 제조간접비가 685만 원인데 제조 부분 A에 200, B에 400, 보조 부분 X에 35만 원, Y에 50만 원 이렇게 쭉 배부했죠. 그게 요겁니다. 여기 제조가 여기 있고 보조가 여기 있죠. 이걸로 자리를 바꿔놓고 헷갈리게 만드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무슨 배부법? 단계 배부법이죠. 그럼 단계 배부법 누구 먼저 배부할래? 이랬는데 뭐 Y부터 먼저 배부한다고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Y를 먼저 배부하는 거죠. Y가 50이죠. 50을 여기 이렇게 배부를 해요. 그럼 여기 나와 있죠. Y를 여기 있죠. 25, 65, 10%. 그죠? A의 25%면 12만 5천 원. 65% 50만 원은 32만 5천 원.
X의 10%. X의 10% 얼마? 5만 원. 50만 원을 이렇게 쭉 배부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문제는 뭐냐? 요거. 얘를 이제 얼마? 40만 원이죠? 40만 원이 일로. 그럼 저 40만 원을 이제 이전에 A와 B만 배부하거든요. 여기 있죠? A, B 여기 있죠? X, A, B 뭐 여기와 여기 이렇게 배부하는 거예요. 배부하는데 뭐야? 3대 5로 30% 50%가 아니고 3대 5로 배부하면 3대 5로 40만 원을. 알죠? 그러면은 40만 원을 3대 5 8이죠? 예, 80분의 30 80분의 50 얼마? 40만 원. 그러면은 요거 15만 원 25만 원 이렇게 놓고 계산하면 15만 원 25만 원. 그럼 학기 내미는 227만 5천 원. 457만 5천 원. 요 두 개 더하면 얘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게 단계 배우기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물어봤느냐? 보조 부분 X에서 보조 부분 X에 있죠? X의 제조 부분 A에 배부되는 X가 A에 배부되는 금액은 얼마인가? 얼마? 15만 원이 됩니다. 답은 4번이 됩니다. 또 한동안 안 나올 겁니다. 몇 년 동안. 알죠? 네. 다행이죠? 지금 앞전에 나와버렸죠. 앞전 시험 치는 사람들이 돌 맞았죠. 이랬다가 또 나올라. 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 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관련 범위 내에서 단위당이죠. 단위당은 거꾸로죠. 거꾸로 변동 그럼 고정 맞네. 고정 일정 맞죠? 직접 재료비는 기본 원가가 다른 말로 기초 원가. 다른 말로 직접 원가 맞죠? 원가에 속하고 맞습니다. 근데 가공비는 아니죠. 가공비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3번 간접원가는 특정 간접원가는 공통 들어야 됩니다. 공통. 특정은 직접비를 말합니다. 추적할 수 있다. 여기 특정 추적할 수 있다. 이거는 뭘 설명한 거다? 직접비를 설명한 거죠. 직접비를 설명한 겁니다. 자, 매몰원가는 의사결정에 영향을 안 줍니다. 과거의 의사결정으로 현재의 영향을 주지 못한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맞다. 12번 문제. 자, 개별원가, 종합원가 계산 나왔네요. 틀린 것은 자, 1번 개별원가는 다품종 맞죠? 다품종, 소량, 주문 생산 맞습니다. 적합하며 종합원가 계산은 소품종, 대량, 연속 대량 생산 맞죠? 개별은 작업별 맞고요. 종합은 공정별이죠. 개별은 작업 원가표가 맞고요. 종합은 제조 원가 보고서 맞습니다.
다 맞네. 그럼 4번이 틀리겠네. 종합원가 계산은 일반적으로 직접 재료비, 공정비 전반에 걸쳐 투입되고 가공비는 공정 초기에 거꾸로 됐죠. 거꾸로 됐습니다. 가공비가 재료비가 주로 뭐야? 공정 초기. 알겠죠? 이렇게 됩니다. 예. 가공비가 주로 뭐다? 공정 전반. 공정 전반 투입된다고 가정합니다. 그래서 가공비는 항상 환산했죠. 그래서 12번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3번 과세 표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과세 표준은 뭐가 과세 표준이었죠? 이게 과세 표준이었죠, 이게. 자, 매출. 자, 과세. 자, 매출 15만 원 곱하기 세율 10%. 그러면 얘가 매출세죠. 그죠? 매출세 얼마? 15,000원. 여기 세금이 나왔죠? 요 세율이 세율. 요 세율을 적용할 대상 얘가 바로 과세표준. 그래서 부가세법에서는 매출이 과세표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매출이 과세표준이다. 자, 여기 보면은 공급대가가 아니고 공급가액이죠. 매출 공급가액이 과세표준입니다. 공급가액이죠. 이 공급대가는 포함한 게 공급대가죠. 네. 공급가액이 과세표준입니다. 틀린 건 2번이고요. 1번은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나 용역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예. 어쨌든 뭐 시가가 과세표준이다. 3번에 자, 대가의 일부로 받은 운송비, 포장비, 하이비, 보험료는 이 전부 다 공급가액에 포함합니다. 대가의 일부로 받은.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이거. 자, 네가 가져가면 15만 원. 알죠? 내가 갖다 주면은 16만 원 이랬어. 내가 갖다 주면 16만 원. 얼마 차이 나죠? 만 원 차이 나죠? 그 만 원 뭐죠? 운송비죠. 네가 가져가면 15만 원. 내가 갖다 주면 16만 원, 만 원 운송비죠. 그죠? 그럼 내가 갖다 준대. 그럼 이게 공급가액이야. 그럼 부가세 얼마? 16,000원이에요. 그 운송비, 대가의 일부로 받은 운송비죠. 포장비, 하역비, 보험료 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공급가액에 포함했죠. 그죠? 대가의 일부로 받은. 그런데 매출 내누리 환입이 있다. 이거는 빼죠. 포함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매출 내누리 있다, 그건 빼는 거야. 매출 내누리, 반품 매누리 이런 것들은 빼줘야 된다.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14번 문제. 면세 대상이 아닌 것은 농축수 임산물이죠. 예. 가공되지 않는 식료품, 예. 농축수 임산물. 자, 가공되지 아니한 근데 1차 가공 포함입니다. 성격이 변하지 않은 주택은 면세입니다. 상가는 과세입니다. 상가는 과세예요. 토지 매매는 면세입니다. 토지 임대는 과세입니다. 임대는 과세입니다. 토지 매매는 면세고요. 수출은 면세가 아니고 뭐죠? 그렇지. 수출은 영세죠. 수출은 영세죠. 영세. 그다음 15번.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우리 세금 계산서에 굵은 테두리 있는 거죠. 그죠? 그럼 공급자는 등록번호, 그죠? 상호, 성명, 공급자. 그 다음에 공급받는 자는 사업자 등록번호죠. 이거 아니죠? 예, 사업자 등록번호입니다. 3번이 틀렸네. 작성료율과 공급과 부가세 필요적 기재사항이 되겠습니다.